평소와 마찬가지로 저녁에도 타운클럽은 스피커에서 시끄럽게 음악이 흘러나왔고 홀 중앙에는 매캐한 담배 연기 속에서 몇몇 소녀들이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릴리안 오늘 밤 여기에서 당신이 가장 예쁘네요. 그들 중 한 명은 활짝 웃었습니다. 마가렛만 누굴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웃어요. 릴리안 정말 제가 우리 시골 남자들 중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지가 마가렛에게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물었더니 릴리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친구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지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녀는 반드시 그녀를 그의 저택으로 데려갈 멋진 차에 왕자를 태울 것이라고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가렛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았어, 집에 가야 해요. 내일 일이 마가렛에게 말했고 릴리안을 출구 방향으로 끌어당겼고 클럽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려는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조지는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릴리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고 그녀는 웃으며 겸손하게 그가 어린 길을 따라 걷게 했습니다. 남자는 침묵을 지켰지만 릴리안의 집에 왔을 때 마침내 그녀에 대한 감정을 고백하기로 결정하고 그녀에게 데이트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조지는 그녀를 열정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릴리안에게 무례하게 대답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지는 잠시 서서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릴리안이 자신이 갖고 있던 아름다운 반지를 그녀에게 사주면 자신에 대한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최고의 기계공으로서 월말에 그에게 지급될 보너스를 기다리던 조지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릴리안뿐이었지만 그가 그녀와 몇 번이나 말을 걸려고 해도 그 소녀는 빠져나가곤 했다. 월말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조지는 이웃 도시로 가서 상여금과 월급을 모두 앗아간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샀다. 어머니는 그 후 오랫동안 그에게 화를 냈지만 이제 릴리안이 그냥 저항하지 않았지만 결과가 달라졌죠. 어느 날 저녁 조지가 그녀에게 돈 낭비인 반지를 건넸을 때 소녀가 투덜댔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조지가 씁쓸하게 물었지요. 릴리와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너 그게 다야. 난 너한테 진저리가 났어. 조지 넌 이해해야 해. 난 너와는 다르다. 릴리안이 소리치며 얼굴 앞에서 문을 쾅 닫았다. 조지는 정신을 차리고 마침내 깨달았을 때 몇 분 동안 완전한 사리탑에 서 있었다. 그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다고. 그는 그가 본 첫 번째 술집에 들어갔고 생애 처음으로 술에 취했습니다. 한편 릴리안은 이미 그녀의 꿈을 향해 기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시골을 떠나 도시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백워터 타운의 조용한 생활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술을 마시는 어머니와 꾸준히 남자친구라고 자처하는 평범한 남자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에 지쳤습니다. 그녀는 첫날 도시의 상황이 매우 다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자와 짝을 이루기 위해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고 1년이 지나서 카페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습니다. 릴리언은 도시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많은 돈을 벌었고 심지어 약간의 돈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릴리언에게 인생은 진짜 동화처럼 보였습니다. 빠진 것은 왕자도 곧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릴리안은 프레드릭이 카페에 들어가기도 전에 알아차렸습니다. 그 남자는 멋진 차에서 내렸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그의 값비싼 시계가 그의 손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릴리안은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만장자를 만났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또한 릴리안에게 주의를 기울였고 그들은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곧 그들 사이에 폭풍우 같은 로맨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프레드릭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프레드릭과 함께 이사했고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들의 관계를 합법화하는 꿈만 꾸었습니다. 릴리안은 기뻐하고 서둘렀습니다. 프레드릭에게 자신의 결단력 있는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정말 현명한 프레드릭입니다. 너무 기뻐요.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릴리언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결혼 제안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함께 길고 행복한 삶이길 바랍니다. 물론 결혼식은 즐겁게 말하고 키스했습니다. 그 소녀는 릴리안이 달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 있다는 소식을 다정하게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 프레드릭은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릴리안은 일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복도에 서 있던 프레드릭은 갑자기 머뭇거리며 전화기 화면을 의아해하며 뭔가 문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릴리언 다정하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 계좌에서 이체한 돈이 내 카드에 도착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신청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배송받은 컨버터블 판매자에게 2만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건 문제가 아니야. 릴리안이 열성적으로 응답했어. 난 가까스로 좀 비축해뒀어. 자기야, 방금 날 구해줘서. 프레드릭 소리쳤어. 오늘 밤에 모든 걸 돌려줄게. 어서 자기야, 우린 힘이 됐어. 가족은 릴리안에게 미소를 지으며 함께 현금 지급기로 향했고, 저녁에 릴리안이 평소처럼 카페에서 프레드릭을 기다렸을 때 그는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릴리안은 그의 아파트와 거실에서 밤새도록 그를 기다렸는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초인종이 울렸고 릴리안은 프레드릭이 마침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급히 문을 열었지만 놀랍게도 중년 여성이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릴리안을 옆으로 밀고 누군가를 찾기 위해 결연히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 브라이언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상한 여자가 위협적으로 2달 동안 집세를 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브라이언은 릴리안을 놀라게 했어요. 프레드릭만 있고 저는 여기 살아요. 어쨌든 브라이언이 그 여자라고 선언하면서 그가 나에게 자기를 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직접 처리하고 즉시 내 아파트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릴리안은 자신이 사기꾼과 알퐁스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녀는 이 상황에서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것에 대해 화를 냈습니다. 돈을 돌려주었지만 그녀는 임신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서 의사는 릴리언에게 낙태 후 부정적인 RH 인자로 인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즉시 경고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외국 도시에 혼자 있는 것은 릴리안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지만 미래의 남편에게 아들을 결코 낳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상상은 그녀를 더욱 겁나게 했고 출산 후에 출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릴리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엄마로 변했지만 새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최선을 다했고 운 좋게도 그녀의 룸메이트를 위해 레베카는 6개월 만에 모든 일을 그녀를 도왔습니다. 릴리안은 카페로 돌아와 검소하게 살지만 부유한 남편에 대한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떠나던 어느 날 50대 이탈리아 관광객이 그녀의 카페에 들렀다. 그는 즉시 릴리안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저녁에 그녀를 레스토랑에 초대했다. 그녀의 아들은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릴리안은 레베카에게 타일러와 함께 앉도록 설득하는 데 동의했다. 오랜 시간 동안 라파이엘은 첫날 저녁부터 릴리언을 매료시켰고 한 달 후 매일 아침 그의 호텔에서 돌아올 때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라파이엘은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릴리언에게 그와 함께 비행기를 타도록 초대했습니다. 그 여자는 단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기에 관한 대화가 나왔을 때 라파이엘의 반응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아니, 내 집에는 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아이를 키웠는데 왜 다른 사람의 아기를 원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당신이 헷갈린 게 맞다. 릴리안이 헷갈린 게 맞지만 타일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봐. 우리 비행기가 저녁 10시에 출발한다고 봐. 내가 표를 사줄게. 그런데 라파엘은 단 한 명만 대답했고 문제 때문에 릴리안을 혼자 남겨두고 릴리안은 한편으로는 타일러와 힘든 삶을 망설였다. 한편으로는 이탈리아에서 라파이엘과 함께 안전한 삶을 누리고 몇 시간 후에 그녀는 리베커가 집에 없다고 결심했고 릴리언은 그녀에게 영원히 떠날 것이라고 알리고 타일러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다음 릴리안은 물건을 모아 아이를 깨운 다음 이웃 노인에게 데려갔고 그 이웃은 우유를 사러 가게에 가는 동안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안해요, 자기야. 하지만 달리 할 수가 없어요. 소년의 귀를 잡고 문을 닫은 후 미리 준비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어린 타일러는 나이 많은 노부인의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현관문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베카는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늦게 그녀는 편지를 읽고 즉시 타일러를 이웃에게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릴리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타일러가 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간신히 진정할 수 있었고 그가 불안에 빠질 때까지 어머니를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잠을 자고 리베커는 잠시 휴가를 내고 릴리언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지만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 여자가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딸이나 손자에 대해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리베커는 화를 냈습니다. 물을 사러 근처 가게에 가서 판매원에게 그 순간 릴리안에게 마을에 다른 친척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조지는 릴리안이 한 일에 대해 듣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어지와 리베커는 함께 가게에서 나갔고 그 남자는 그녀를 차에 초대하고 저녁에 그녀를 버스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도시로 그녀를 방문했고 6개월 후에 그들은 결혼하여 타일러를 20년 동안 입양했습니다. 조지와 레베카는 각자의 사업이 있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지가 길을 걷다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릴리아는 그에게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의 눈은 피곤했고 그녀는 약간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녀는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릴리안. 저는 괜찮아요. 보시다시피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조지가 은밀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릴리안이 그녀가 말했다. 오랫동안 이탈리아에 살아두나 그녀의 이탈리아인 남편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고 그가 죽은 후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한 푼도 없이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녀의 이전 추종자가 궁금했습니다. 그에게 아내 레베카와 두 자녀 클레어와 타일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지는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 릴리안, 그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는 우리가 그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타일러는 운동선수이고 그의 코치는 그가 멋진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작은 아들이 릴리안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그를 이탈리아인과 교환하고 그를 낯선 사람들에게 맡겼을 때 왜 당신이 선택했는지 알겠어요? 조지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가버렸고 릴리아는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오랫동안 그를 돌보며 서 있었습니다.